이번 시간에는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의입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불복종 운동은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나 정책 체제 자체를 변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법률, 정책을 변혁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불복종 운동의 목적은 체제 변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불복종에 관한 기본 전제와 일반적 정당화 조건을 보고 개별 학자의 시민불복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전제입니다. 첫째, 모든 법이 정의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정의를 지향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이 지닌 불완전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100%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민불복종 운동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각 학자가 주장하는 불복종의 방식, 저항의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학습지를 기준으로 개별 학자별로 불복종 운동에 대해 학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의 일반적 정당화 조건입니다.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 보통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요. 해당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학자도 있으니 지금 배우는 일반적 정당화 조건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정당화하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째, 시민불복종 운동은 기존 사회질서와 법질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체제 변혁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기존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복종을 하는 것으로 불복종은 기존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중에 나올 처벌 감수가 여기랑 이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법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감수한다. 이렇게 이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의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불복종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종은 정의, 자유, 인권, 평등 등의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종 운동은 위법적인 저항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민불복종의 일반적 정당화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학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학자는 소로입니다. 하단의 유튜브 링크를 보고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소로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로의 이러한 의견을 대변하는 이러한 대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과 정의에 대한 존경심. 소로의 입장에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국민으로서 법을 존경하는 것. 소로 입장에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인간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로는 불의한 법이 인간이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부정의한 법을 비판하면서 국가가 불의한 일을 강요할 경우 시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로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로부터 그가 정의 내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적극적 불복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각 불복종입니다. 소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시행하면서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배운 일반적 정당화 조건이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소로는 일반적 정당화 조건과는 달리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부정의한 정부를 비판하며 세금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감옥에 가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학자는 롤스입니다. 정의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이게 바로 롤스가 정의 내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의 특징에 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회의 근간, 뿌리가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원칙 세 가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 그 세 가지 내용이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됩니다. 과정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 자체도 완전히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의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 자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한 법, 제도, 정책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됩니다. 쉽게 말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법과 제도에서는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롤스는 어떠한 법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는 불복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00%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의 대체로 상당히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시행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부정의한 사회에는 애초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려는 운동인 시민 불복종 운동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가능할까요? 롤스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판단하기 애매하며 혹여 판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위법 행위까지 가지 않고 조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